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리의 2024년 8월 22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1라운드 레스터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당해버리면서 승점 2점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름 축구 볼 줄 안다고 자부하던 저였는데 레스터 정도는 쉽게 잡아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당연히 이겨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전반전에 밀어붙였지만 추가 득점을 넣는 것에 실패했고 후반에 바디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를 당해버리면서 저를 포함한 토트넘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심지어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어제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아주 존나게 짜증났거든요. 그리고 잘 쉬고 멘탈 다시 회복했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짜증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경기를 보던 영국 현지 전문가는 로메로를 비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너무 짜증이 납니다. 현지 전문가는 토트넘 스타가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레스터는 월요일에 토트넘과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에 복귀해서 승점 1점을 따냈고 제이미 오하라는 토트넘의 선수 한 명이 보여준 승점 2점을 잃는 방식의 비판을 했다. 로메로는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에서 전반전의 우세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전에 완벽한 경기 지배력을 보여주었지만 기회를 놓치면서 1대0으로 전반을 끝냈다. 그런데 전반전에 포로의 골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고 레스터는 60분에 바디의 헤더골로 추격에 성공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 토트넘 미드필더이자 현재 평론가인 제이미 오하라는 로메로가 동점골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비난했다. 레스터 경기에서 동점골을 허용한 상황에서 로메로는 끔찍했습니다. 바디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냉정한 골을 넣는 공격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바디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심지어 8골이나 넣은 선수였습니다. 로메로는 박스 안에서 바디에게 공간을 내주었고 헤딩으로 자유롭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습니다. 로메로는 월드컵 위너인데요.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한 오하라였다. 비카리오는 로메로를 비난했었어야 했다. 경기 후반에 베리발이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고 빼앗기면서 레스터가 역전의 기회를 잡았었다. 그 후에 비카리오는 베리발에게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 장면에 오하라는 아무도 로메로를 비난하지 않아서 저는 짜증이 납니다. 로메로의 수비 장면은 충격적인 수비 장면이었는데 그건 로메로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 장면으로 승점 2점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한 오하라였다. 이런 오하라의 로메로 비판의 스포츠 앱은 저도 로메로가 수비하는 장면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의 4명의 수비진은 리그에서 최고 수준이어야 하는데 바디에게 공간을 내주는 로메로의 수비는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로메로의 실수 장면이지만 바로 뒤에 포로가 바디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로메로 혼자만의 실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로메로를 감싸주는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강팀들이 모두 승리해서 그렇지 원래 1라운드부터 잘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로메로에게 비판까지 나오면서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의 무승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오도베르가 토트넘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은 엔제 감독이 잃어버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선수단은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도베르는 토트넘에서 새롭게 영입된 선수이다. 토트넘은 지난주에 번니로부터 3,200만 파운드 558억의 오도베르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오도베르는 한 주 먼저 개막한 2부 리그에서 루톤타운과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4대1로 번니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엔제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듯하다. 그리고 오도베르의 최근 훈련 영상을 보면 토트넘 팬들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토트넘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오도베르는 토트넘에 불을 붙였다. 토트넘의 공식 트위터에는 오도베르가 토트넘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하였다. 이 영상에서 오도베르는 속도와 창의성과 파워가 돋보였고 도움과 골을 기록한 장면이 등장했고 아치 그레이를 제압하는 장면도 나왔다. 오도베르는 토트넘에 완전히 다른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프리미어 리그는 1라운드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첫 경기 교체로 나온 베르너는 ESPN에서 혹평을 받았다. 베르너는 교체 투입되기로 결정된 선수였는데 계획대로 뛰지 못했다. 베르너와 달리 오도베르는 1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윙어로 양쪽 윙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다. 손흥민, 존슨, 베르너는 모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영입된 오도베르는 새로운 극한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오도베르는 지난 시즌에 시속 36.14km의 속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비니시우스 주니어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셉세비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의 주요 돌파를 가장 많이 성공한 선수였는데 오도베르는 더 많은 돌파를 보여주었다. 오도베르는 90분당 돌파 성공률이 더 높았고 더 많은 돌파를 시도했고 더 많은 공을 캐리했다. 라면서 오도베르의 영입으로 토트넘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경기에서는 선수 등록이 안 돼서 못 나온 오도베르였습니다. 그럼 오도베르가 훈련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었는지 일단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베르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도베르는 확실히 토트넘에 지금까지 없는 다른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도베르가 이제 토트넘에 투입되면서 앞으로 토트넘에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손흥민 선수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뭐를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지난 경기 레스터와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때린 슈팅 횟수입니다. 가장 먼저 솔랑케가 3개를 때리면서 가장 많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도 3개를 날리면서 의외로 많이 때렸고요. 그 다음에는 존슨, 그 다음에 메디슨, 시잘리송, 로메로 뭐 등등등 해서 손흥민 선수도 슈팅을 1개밖에 날리지 못하면서 지난 경기에서 슈팅에 대해서 거의 못 날렸다고 볼 수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요, 존슨이 슈팅을 2개나 때렸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존슨과 손흥민의 지난 경기 스탯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지난 경기 손흥민 선수와 존슨의 스탯을 한번 보면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약 85%의 패스 정확도, 그리고 키패스를 하나 넣어 주었는데 그 키패스가 이제 빅찬스를 만들면서 골에 근접한 패스를 넣어 줬습니다. 근데 솔랑케가 헤더로 못 받아먹었죠. 근데 솔랑케는 아직 깔 수가 없는 게 첫 경기였습니다.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솔랑케는 제가 앞으로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스탯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드리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6번의 드리블 시도를 하면서 그 중에 4개를 성공하면서 왼쪽 측면을 부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난 경기에서 브레논 존슨의 스탯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경기에서 브레논 존슨은요, 약 77%의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보다 패스 정확도가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단 기회 창출을 한 번 했다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슈팅을 2개 날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 찬스에 있었는데 그냥 슈팅을 때리면서 이제 골 찬스를 날려 먹었던 브레논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논 존슨은요, 지난 경기에서 드리블 시도를 한 번 했거든요. 드리블 시도를 한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그 한 번 시도했던 그 시도조차 성공하지 못하면서 브레논 존슨은 지난 레스터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보여준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논 존슨이 뭐랄까요, 확실히 속도는 빠르고 이제 스피드를 바탕으로 오른쪽
이렇게 측면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선발로 나오면 발휘를 못하고요. 후반에 상대 선수들이 지쳤을 때 이 브레넌 존슨을 투입하면은 그때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선발로 나와서 이제 망쳐버렸거든요. 이제 엔젤 감독도 어느 정도 판단을 잘못했다. 초반에 차라리 셉세비를 선발로 넣는 것이 나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 오더베르가 훈련 중에 선수들을 제치고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더베르는 지금 보시면요, 드라구신이 여기 서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더베르는 지금 봐도 이 드리블을 제치는 모션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그레이를 벗기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슈팅을 때리면서 골까지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오더베르는 브레넌 존슨이 가지지 못한 드리블 돌파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재능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요번에 훈련 장면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더베르가 토트넘에 투입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경기에 토트넘이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의 공격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미지로 표시를 해봤고요. 최전방에는 솔랑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손흥민, 그리고 전반전에 선발로 나왔던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로는 메디슨이 나왔고, 후반에는 셉세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더베르가 투입되면서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요, 이 왼쪽 측면에서 그 4번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하면서 이제 왼쪽 측면을 부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이렇게 솔랑케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메디슨과 연계를 하면서 이렇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메디슨이 또 솔랑케에게 공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메디슨과 좋은 연계를 보여주면서 이제 왼쪽 측면을 부쉈고, 그 중에 드리블 성공을 4개나 성공시키면서 이제 토트넘 쪽에서 왼쪽 측면에서 정말 좋았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브레넌 존슨은 뭘 했냐? 지난 경기 제가 앞에서 바로 그 스탯을 보여드렸지만, 브레넌 존슨 얘는 드리블 돌파 성공을 1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도도 1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토트넘은 현재 윙 투 윙 크로스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거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솔랑케에게 공을 패스해 줄 수 있지만, 좌우 측면에서 이렇게 먼저 스피드를 살려서 좌우 측면을 털기 때문에 만약에 솔랑케가 따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반대편 윙어한테 이렇게 기회가 갑니다. 그래서 반대편 윙어가 기회가 오면은 슈팅을 연결시키면서 골을 넣는 패턴이 엔젤 감독의 엔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은요, 드리블 시도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엔젤 시스템에서 윙 투 윙 이렇게 반대편 윙어가 반대편 윙어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골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기회를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이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오더베르가 훈련 중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더베르 같은 경우는요, 지난 경기에서 너무 늦게 영입하면서 선수 등록이 못 돼서 못 나온 오더베르였거든요. 근데 선수 등록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에버턴과 경기에서는 선발은 아니겠지만 후반에 투입될 수 있는 오더베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혹시 모르죠? 엔젤 감독이 브레넌 존슨 짜증나서 그냥 깜짝 선발 기용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중에 정말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요. 여하튼 오더베르는 이렇게 드리블을 잘 치는 유형이고, 심지어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넌 존슨이 못했던, 일단은 속도도 빠르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혀주고, 심지어 드리블을 이렇게 치면서 상대 수비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솔랑케가 있다면 이렇게 패스를 넣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반대편 손흥민에게 이렇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브레넌 존슨은 드리블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줄 기회가 안 갔다면,
오도베르는 드리블 돌파를 상당히 잘하는 지금 천재라고 평가받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포텐이 언제 터질 줄 모른다 라고 극찬을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드리블로 토트넘에 지금 없는 유형으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기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준다면 앞으로 손흥민 선수는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1라운드만 진행되었고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은 1라운드에 비겼지만 그 후에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1위에 랭크되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실망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에버턴 전에서 달라진 토트넘을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